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의 신지혜입니다. 따뜻한 봄날 귀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 AI 시대 세계 안보의 길을 묻다는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이 주최하고 태제대학교, 태제연구재단, 조선일보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진행했던 두 차례 포럼에 이은 세 번째 AI 포럼 시리즈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통제되지 않은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세계 안보 위협을 조명하고 이러한 위기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해보고자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수신기에서 한국어 1번, 영어 2번을 선택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제 미래전략연구원 김성환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의 김성환 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과 우리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AI 시대 세계 안보의 길을 묻다 이렇게 포럼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고견을 나누어 주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최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나라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포럼이 더욱 풍성하고 또 의미 있고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2년 챗GPT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는 이미 AI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AI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인간을 따라잡고 있는 AI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 되겠네요.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가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 테스트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이제 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통제 없이 적군을 공격하는 AI 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가 인류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AI는 대량 살상 무기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AI는 그 자체로도 가공할 만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전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AI로 인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AI의 선도국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포럼이 이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김성환 원장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기조 연설은 인공지능과 세계 안보라는 토론 주제에 깊은 공감대를 갖고 계신 귀한 분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포럼의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Chairman 김도연, President 김성환 김도연 의장님, 김성환 태제미래전략연구원 원장님, 김용학 총장님, 패널 여러분, Experts,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내외 in 기빈 this 여러분, very important forum. 이런 중요한 포럼에서 I 여러분을 speak in English. 뵐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has spoken, 김성환 as of 원장님께서 Korean. 한국어로 하시고 또 좌장님께서도 한국어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만 영어로 하는 것 같네요. 인공지능과 AI가 국제 안보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중요하고 시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조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놀라울 정도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인류의 존재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AI의 급격한 발전 속도는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가오는 인공 일반지능, 즉 AGI의 도래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난다면 AI는 인간의 통제를 영원히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짧게는 5년이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AI의 발전 속도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강력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킬러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인류를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험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AI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위협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재적 가해자들은 생화학 무기를 더 쉽게 설계, 조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 테스트에서 AI는 단 6시간 만에 4만 개의 새로운 무기급 화학 물질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명적인 병원체를 사용하여 사상자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미 공군이 실시한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AI가 적이 아닌 아군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I로 구동되는 드론은 조종사가 임무를 중단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아군의 조종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악의적인 목적의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기술 선진국가 또한 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 플레이어들은 각자 저마다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에 대한 평가, 투명성, 안전 및 윤리 기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AI의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조차도 홀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국제 규제가 없다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플레이어들은 국내 규제를 회피할 요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정치적, 기술적 제약이 덜한 곳으로 그들의 업무를 재배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정부라도 홀로 단독으로 이러한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업들의 손에 AI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국제적 대응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경쟁과 무질서가 지속되고 심지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AI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의 결의안들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안만이 강제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안보리 결의안조차도 어떤 국가들은 경시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는 그래도 이런 유엔 총회에서의 AI 결의안이라도 해결책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속과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 AI 거버넌스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독립적인 국제 원로 그룹 지도자들의 모임인데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수의 그룹인데요. 전 대통령 또 총리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더 엘더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엘더스는 작년에 여러 성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성명을 서에서는 AI 관련 안전 프로토콜과 활동을 감독하는 글로벌 다자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 또는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国이 이미 핵을 개발한 상황을 봤을 때에 이와 같이 AI와 관련된 기관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를 모델로 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앞으로의 남은 여정은 여전히 도전과 많은 장애물들이 가득할 것이지만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과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전 지구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과학자들의 손으로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그런 중요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을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AI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저희의 훌륭한 패널 분들에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만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만 여러분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저만이 이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5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함으로써 사실 AI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궁무진한 AI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 또는 최소한 우리의 손자 세대들은 어쩌면은 저희 할아버지 세대를 이게 불행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딱하게 여길 수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시대에 조선 시대라든가 유럽에서도 그 이전 세대가 있었을 텐데요. 그들의 세대에 대해서도 삶이 참 많은 고충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 왕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과연 우리보다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세대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제적인 이 거버넌스, 즉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나 또 다른 악의적인 의도를 갖거나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더 편한 세상의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신 반기문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 총장님께서는 AI로 인한 세계 안보의 위기 속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 잠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주최 및 주관사 관계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잠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토론은 김원수 태제미래전략연구원 국제자문위원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김원수 대사는 40여 년간 대한민국 외교관과 국제공무원으로 봉직하였습니다. 대통령 국제안보비서관, 외교통상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이후 유엔에서 사무차장과 군축 고위 대표 등 책임을 맡아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유엔 시스템의 대응을 최고위급에서 조율해 오셨습니다. 그럼 김원수 대사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영원한 보스인 우리 반 청장님 뒤를 따라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패널리스트들이 그 미국하고 중국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Now I will speak in English following the example. 그러면 지금부터 제 영원한 상사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영어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영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김성환 원장님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도전 과제는 기술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어떤 규제적, 규범적 프레임워크는 아주 더디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규범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범 적자, 규범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범의 부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전 인류의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AI의 내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통제를 상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무기화입니다. 앞서서도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지만 그 누구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인공 일반 지능에 도달할지는 모릅니다. 이 슈퍼 지능, 슈퍼 AI라는 것은 총 인류의 지능을 초과하는, 능가하는 그런 AGI가 슈퍼 지능입니다. 또한 AI 드론이 인간 조종사를 죽이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화라고 할 때 저희가 킬러 로봇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AI가 생화학 무기를 활용하는 것, 또 대량 살상 무기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위험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네 가지의 축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른쪽은 기계가 머신 그리고 AI가 통제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켄타우로스식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가진 동물의 몸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독하에서 전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런 형태의
전투나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방식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드론에 대한 통제력을 AI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이제 모자이크 전쟁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략적인 의사 결정은 인간이 내리지만 전술적인 의사 결정은 기계의 AI에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모자이크 전쟁이 미노타우루스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미노타우루스를 아시죠? 그래서 이 뇌는 기계나 AI나 동물이고 몸이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전쟁은 사실 저희가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싱글튼 형태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의 AI에 의한 전쟁이 이루어져서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을 다 AI가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국제 안보 또는 무기 군사 전문가들은 다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4단계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무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김성환 원장님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AI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생화학 무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에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크 웹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화학 무기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 무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모빌리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탱크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뭐 잠수함을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무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로봇 병사 스타워즈에서 보는 그런 로봇 병사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병사에 맞서서 인간 병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계는 아주 재빠르게 쟁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병사를 살상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저희가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인데 이러한 위험 요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적인 솔루션을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 조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국가가 강력하게 AI를 규제한다 해도 AI 기술 개발을 통제한다 해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바닥으로의 경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기술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들은 다른 국가로 가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도전 과제는 이 바닥으로의 경주를 어떻게 위로의 경주로 바꾸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UN 회원국이 190국 이상이죠. 분류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접근법이 있고요. 그 미국의 접근법은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이 간극을 그렇다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리아임 서미트 작년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며 또한 UN 총회에서는 AI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최소한의 공통 분모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속과 강제력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세부적인 규제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또한 채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EA 같은 기관인데요. 이름은 예를 들어 IAIA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름이라는 것 외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핵이나 탄소와는 달리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모두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조직 구성, 또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축돼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글로벌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합의가 없다라면은 글로벌 규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NPT와 같이요.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이 없다라면은 IAEA와 같은 글로벌 기관이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합니다. AI 관련된 이 도전 과제들은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 도출에 있어서 좋은 것은 만장일치와는 다릅니다.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139개국이 모두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합의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트랙이 지금 추구가 되고 있는데요. 공공,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민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는 1단계는 일단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플레이어들이 공통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이견도 가장 적은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집중, 포커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AI의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를 위한 목표는 대규모의 AI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넘긴 듯하여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갈 길은 길고 또한 고충도 많을 것이며 어려움도 많고 또 걸림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이 길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그러한 기관을 수립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원수 대사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장과 토론자께서는 대담 진행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김용학 전 연세대학교 총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용학 총장은 제18대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에 힘써오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회 연결망 이론을 연구한 국내 대표 사회학자로 기술의 진보와 사회 변혁의 관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럼 김용학 총장님께 무대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용학입니다.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 청중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기조연설로 해주신 이런 국제적인 포럼에 좌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사회학인데 사회학이라고 해서 자꾸 사회를 시키는 듯한 그런 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는 군사 영역에서 AI를 규제하는데 어떤 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토론의 범위를 넓혀서 일반 지능,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인류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떤 위험성을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세션을 갖겠습니다. 각 세션에는 25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론자께서는 5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0분의 토론을 한 다음에 플로어를 열어서 여기 참여하신 청중들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질문을 받는 Q&A 세션을 약 30분 정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조 발제를 해주신 김원수 사회부는 소개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인사로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용원 기자님은 20년간 국방부에 출입하면서 최장기 국방부 출입 기자라는 명찰을 달고 계십니다. 아주 대단한 기록이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군사 전문가라는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군 안보 분야의 최고 그리고 대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레엄 웹스터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입니다. 웹스터 박사께서는 중국의 디지털 정책과 담론을 분석하는 스탠포드 뉴 아메리카 디지 차이나 프로젝트 편집장을 맡고 계시며 중국 사이버 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며 중국과 미국의 정책 연구자에서는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모시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Dr. Webster, can you say hello just to check the microphone is working? 마이크도 체크할 겸 잠시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Hello, it's great to be here. Thank 네, you so 이렇게 much. 참여할 수 Okay, thank you. 있어서 We can hear 감사합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루찬잉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루 박사께서는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공공정책 혁신연구소 부소장으로 사이버 공간 국제 가버넌스 연구센터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가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 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 총장님과 김 대사님께서 모두 지적하신 대로 AI는 글로벌 안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의 차원도 일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하기 때문에 International AI Governance, 국제적으로 공조가 가능한 가버넌스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AI의 긍정적인 잠재 가능성,
좀 인류의 문명을 정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더블 에지드 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AI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대사께서는 발표하실 때 AI의 특수성 때문에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함의하고 계신데요. AI의 특수성은 김 대사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AI는 물질이 아니다. 비물질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서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너무나 쉽게 퍼질 수 있고 앰비언트하다고 그러죠. 어머나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 장벽마저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은 라마같이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AI는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규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하시는데, 저는 이런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오늘 토론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AI가 핵과는 달리 시장에서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AI는 지금 엄청난 자본이 결합돼서 개발자, 수억 명의 소비자, 그 다음에 투자자, 그리고 하여튼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텐저블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함부로 개입해서 규제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 AI를 군사 영역에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 제가 생각에는 비교적 합의도 쉽고 또 문제의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또 국가 간의 이해도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부터 AI의 규제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시의적절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면 다른 영역에까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앞선 발표에서 제안될 것 같이 군사 영역에서 AI가 사용될 경우 책임 있는 국가, 책임 없는 국가는 테러리스트 국가겠죠. 책임 있는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규범과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국가별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다면 어려운 과제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견을 좁혀간다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영역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규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곧 토론에 들어갈 텐데,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을 갖지 않습니까? 좀 긴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두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키노트 스피치하고 기조 발제가 있었는데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각각 돌아가면서 제가 1분씩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커멘트를 1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드린 순서대로, 소개드린 순서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벌써? 순서는 유용원, 웹스터, 루찬잉, 그다음에 김원수 대사는 본인 발표가 아니라 반기문 대사님 발표에 대해서 커멘트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먼저부터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 키노트 스피치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설 들으면서 또 구체적인 사례 이런 관련해서, 그리고 인사이트 관련해서 많이 배웠고요. 특히 반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한테 시간이 5년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대목이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지금 그 작년에 미군군에서 했던 AI 관련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대서특필된 직후에 미 공군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한 게 실제로 사실이 아니어서 부인할 수도 있지만 너무 파장이 커서 그럴 수 있다는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저는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AI 군사적 활용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 Webster, sorry. Okay, 1 well, minute. I think I'm next. Yes.
First,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네, to 먼저 the whole TJ team for having me and 대제 미래 on such a 전략 distinguished 연구원 panel. I wish I 측에게 could 이렇게 be 훌륭한 in 패널 person in 분들과 Korea, 토론에 참여해 줄 but it's just 수 not 있는 possible this 기회를 week. 주셔서 I just started 감사드립니다. teaching the spring class 제가 a 이제 few hours 봄학기가 ago. 몇 시간 전부터 시작이 The 되어서 topic is so 안타깝게도 대면으로는 important.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And, 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Secretary General Ban and 반기문 Ambassador Kim, 사무총장님과 gave me one big idea, 김원수 which is that 전 대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느낀 것은 물론 유엔은 할 수 있는 것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보리의 결의안조차도 모두가 다 따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유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요. 김 대사님께서 합의에 이 피라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래 합의, 규범, 그리고 위에 기관이라는 피라미드를 보여주셨는데 AI를 광범위하게 보면 그리고 특별히 무기 체계 안에서 보았을 때에 좀 광범위한 아이디어로 보았을 때 일단은 합의가 있어야만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규범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 모든 세계는 이 문제가 어렵다,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문제부터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수 있고요. 기관이 생기게 되면은 그 기관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문제를 잘 찾아내는 규범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규칙이 그리고 관행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AI 관련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급하게 좀 기관을 설립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항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해양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엔 컨벤션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런 기관이 설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제미래전략연구원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독일에 있어서 함께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위의 인사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 좋고 저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대사님께서 이제 제안한 그 구조는 이 AI 거버넌스로 갈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경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신다다 반증님 미안합니다. 발표를 하셔서. My only comment 네, is 제가 코멘트 한 가지만 wholeheartedly support 하겠습니다. moderator's suggestion. 저는 좌장님의 이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고요. 또 다른 분들의 제안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웹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창의적인 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유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가 닥터 웹스터인데요. 정말 이분을 패널로 초대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AI 산업 또는 AI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오픈 AI 샘 얼트만 축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와 두모라고 불리는 소위 AI를 혁신 위주로 밀고 나가야 된다. 너무 위험하니까 좀 저지해야 된다. 이 부모와 두모 사이의 이견도 굉장히 생생한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부나 의회 뭐 이런 쪽에서도 아직도 합의된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를 설득해서 인터내셔널 AI 가버넌스를 끌고 나가려면은 손을 내밀어야 할 텐데 무슨 합의된 안이 있어야지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 내에서 이 합의, 아까 얘기했던 컨센서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약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이 컨센서스에 도달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 투자자,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 의회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뭐 유네니머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컨센서스를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Mr. Webster. Great. Well,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는 미국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Aside from AI, but just basically, AI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영역에 있어서 미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수십 년 동안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이슈조차도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서 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뭔가 국내에 어떤 이런 내부적인 일관성을 도모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협력을 하는데 또 외교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행정부 그리고 초당적으로 중국과 함께 협력을 하고 관여를 하는데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적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AI의 주요 개발국이기 때문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이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수준으로 직접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AI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로벌 안보 그리고 군사적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제가 믿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그리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 AI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미국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이견이 많은데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정부나 산업계에서 모든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감대를 합의를 이루기는 좀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AGI가 5년 안에 도래할지 도래하지 않을지 아직 너무나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합의에 이른다면 그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AI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AI를 사용을 해서 자율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수년 내로 AGI가 도달하든 안 하든 AI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화학 무기와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점이 저는 고무적이고 저희가 도전 과제가 크지만 최근에 이런 발전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루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핵무기 지휘 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율살상 무기에 대해서도 AI의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공감대에 다가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합의하는 데까지는 장애물이 몇 가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의견으로는 남아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며 또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moderator. And 저장님 감사합니다. first, I think when I first read the report, 제가 South China Morning Post,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당초 생각했습니다. 미중 대화에 대해서 from the political standpoint, 좀 we owe the thanks to Dr. Kissinger.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키신저께서 이제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 대화의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죠. 일단은 미중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 이렇게 대화 자체가 시작되었다. AI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고무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의 리더들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설득하는 것 자체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또 기술적으로도 AI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핵무기와 또 이러한 AI 문제들은 민감하면서 복잡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쉽게는 AI를 무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얘기는 하기가 쉽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인데요. 그 민간 차원에서 띵크탱크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논의를 해온 것 같아요. 민간 차원의 띵크탱크 논의가 정부 안으로까지 앞으로 발전돼야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정부 안으로 수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이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민간 차원의 띵크탱크 간의 다이얼로그.
Yes, I think the think tank rule is very important. 저는 띵크탱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트랙 2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개의 트랙 2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들을 보면은 상당히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미중 띵크탱크들 간에는 그래도 대화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그래도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띵크탱크와 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트랙 2 대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거버넌스의 속성을 보았을 때에 띵크탱크들의 참여 그리고 띵크탱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관련해서는 관련 지식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아직 그 관련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발언들도 많이 듣는데 정부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들 합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AI 기술에 관련해서 빠른 속도로 배워가고 있지만 그래도 띵크탱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원 전문 기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AI에 대해서 특히 글로벌 담론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미중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일종의 중재자로서 미국과 중국이 이 AI 군사 영역에서의 규제를 풀어가는 규제를 만들어가는 가버넌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국제 정상회의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될 텐데 이 의장국으로서 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이 국제회의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아까 시간이 없어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행사 이제 후원하고 있는 조선일보사에서 31년간 국방부를 전문 기자로 출입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좀 변화가 생겨서 퇴사를 하고 이제 정치권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최 측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정대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성원 장관님 비롯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라임 회의 그때 박진 장관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박 장관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현지에 계실 때 통화도 했고 갔다 오신 다음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회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국방 분야만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점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미중 비롯한 4강 사이에 껴 있는 나라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큰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세계 유일한 이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현존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주도권을 갖고 노력한다는 것은 또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군사 분야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이 어떤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준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북한 생화학무기 위협 얘기하지만 이제 북한의 그런 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CWC라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화학 무기를 폐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언론에 보도도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 당시 무슨 얘기했었냐면 북한이 화학 무기 2,500에서 5,000톤이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화학 무기를 북한에 대한 협상 도구, 북한의 어떤 화학 무기 뭐 감축이라든지 제거라든지 이런 협상 도구로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우리 카드를 없애버렸다는 그런 좀 비판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AI 군사적인 활용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북한의 지금 A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뭐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북한이 아시다시피 사이버전 능력은 또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 분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분명히 북한은 어떤 국제적인 우려, 윤리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AI 군사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북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AI 군사적, AI 이제 군사용 무기들을 발전시켰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이러한 규범 또 가버넌스를 만든다면 일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화학무기 사례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발목이 잡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이제 그 라임 회의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군사적 활용이니까 당연히 국방부도 이제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올해 이제 우리가 그런 AI 군사적 활용 관련된 국제적인 회의를 할 때 국방부 군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런 의견도 군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그 북한의 AI와 군사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수 대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도 AI의 내재적 특성 때문에 규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대사요원 전직 오랫동안 대사직에 봉직하셨으니까 이 국제사회의 기제에 깔려 있는 인터내셔널 폴리틱스의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생기는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통적인 인스티튜셔널 패스라고 그럴까?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 think it is $2 billion questions. on the first question, 200만 불짜리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technical difficulty, 기술적인 어려움 we have 외에도 also structural difficulty. AI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국제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격차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들은 규제를 받고 규제로 인해서 발전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에 대해서도 핵을 금지하기를 원하지만 국외국들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블록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영의 정치인데요. 그래서 미중이 컨센서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미중의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분야에서는 중국의 경우 국가의 통제, 국가의 안보를 추구한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장 그리고 혁신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치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UN의 역할이 기여할 수 있는데요. UN은 글로벌한 기구이고 또 이곳에선 대화의 장이 됩니다.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UN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역동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컨센서스를 위한 역동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루 촨닝 박사님과 그레이함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미중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교부에 따르면 리아임 회의가 올 9월에 개최가 될 때에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부에서 원 라운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2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제너럴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나타나면은 인류에게 이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컨센서스 빌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담론이 시작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의 토론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좀 형식을 바꿔서 제가 공통 질문을 여러 개를 던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사실은 이거는 이 오가나이징 커미티에서 만들어서 주신 건데 상당히 질문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스카이넷, 그러니까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공지능이죠. 그런 스카이넷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existential threat를 가할 수 있는 AI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지, 나타난다고 믿으시면 그게 언제쯤 나타날 건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언스 픽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지고 계신 의견 종합해서 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거 정의할 때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AGI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느냐? What is to be done? 네 번째, 만약에 이런 예방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패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플랜 B를 세워야 할 텐데 이 플랜 B의 내용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저라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말씀해 주신 그 순서대로 그거 이번에 역순으로 할까요? 외국에 계시는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웹스터 씨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고 루, 그다음에 김원수 대사님, 그다음에 요 기자님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것이라도 골라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Mr. Webster. Okay, well, thank you for such an easy question. 네, 이렇게 쉬운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only way to respond is that 제가 답변을 드릴 수 we don't 있는 know, 유일한 and no one 방법은 knows for 모른다인 것 sure, 같습니다. what's possible 아무도 and 모른다. if 무엇이 something is 가능한지도 going to 아무도 happen when. 모른다. 언제 I 무엇이 can't speak 일어날지 as 아무도 an 모른다라고 AI 말씀을 developer 드릴 or 수 있을 것 machine 같습니다. learning 제가 뭐 computer AI scientist. 개발자도 아니고 I 머신 can 러닝 speak as someone 과학자도 who 아닙니다. has attended seminars and 하지만 conferences at 이와 Stanford and who 관련된 has many friends 스탠퍼드에서 at 개최된 여러 different AI 세미나와 companies and 회의를 research centers. 참석해 본 I have 사람으로서 read many 말씀을 thousands of 드리자면 words, 그리고 many, 이와 probably hundreds of thousands of 관련해서 words of debates on the 수천 internet 수만 among AI 건의 policy 자료를 people. 살펴본 And there is 사람으로서 no 특히 agreement. AI 정책에 대한 이러한 And 자료를 살펴본 so 사람으로서 그 I 어떤 곳에도 naturally 합의는 find 없다, myself to be a little 의견이 skeptical 일치하지는 because, 않는다라고 the 말씀을 people 드릴 who 수 are the 있겠습니다. loudest,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proponents 회의적입니다. of the idea that AGI is coming. AGI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also people 강하게 who 주장하는 분들을 usually, 보면 stand to make 대부분의 money 경우 if, the AGI가 market believes that AI will be 도달하면 very, very 내지는 powerful. 시장에서 So just 강력한 as a AGI가 도래할 cynical 거라고 person, 믿으면 I 돈을 started out as a 벌 수 journalist. 있는 I don't trust the people who will 사람들입니다. profit 저는 처음에 기자로 시작했기 when they give the 때문에 message. But 어떤 I don't know. They could 메시지를 be right. 전파했을 때 뭔가 수익을 so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잘 it's 믿지 very, 않는 very tough 경향이 to go into the 있습니다. follow-up questions. 네, 이 후속 But 질문들을 the 답하기가 most 좀 important thing 어려운데요. I'll add 제가 is 첨언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there's a 것은요. definition
question that was very important. 아까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First,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understanding what 중요한 질문이라고 does 생각을 AGI 합니다. mean 일단 AGI가 is very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I think the 아는 것이 OpenAI 굉장히 어렵습니다. which declares that its mission is to develop 아, safe AI 회사에서 안전한 AGI를 they 만들겠다. consider it 그것이 우리의 AGI 미션이다라고 if, this 발표를 general purpose 하는 system is 회사는 capable of doing essentially all economically valuable 모든 human tasks. 경제적인 가치를 that's one 창출하는 definition. 인간의 But 행동을 they 할 수 assert that 있는 maybe they 범용 can do it AGI를 safely. 일컫는 경우가 And I 있습니다. just think this is a difficult 그래서 definition. Of 안전하게 course, a 해야 되는데요. dangerous 제가 one, 생각했을 때는 if 이런 you have 정의도 such 있지만 an 이런 apparatus, 정의가 is 굉장히 one 또 where, 위험할 수도 있다고 either 생각합니다. through its design 뭐 or its, 설계상 structure of control 내지는 around the 어떤 use 통제 of 구조, this 사용과 관련된 어떤 통제 it 구조 poses major risks. 등이 And 굉장한 위험 Skynet 요소가 is 될 one 수 thing. This is the 있다고 science 생각합니다. fiction idea that 스카이넷이 maybe 공상 the system will wake up 과학에서 and decide 나오는 that the humans are 이야기죠. bad 어느 and 날 would like us 이 AI가 to go 눈을 away. 떠서 인간을 but there are 적대시하고 many risks that I 인간을 think are very 파멸시키려고 important that are short 하는 of 그런 that. 내용인데요. And 뭐 this is where there's a lot 그것까지는 of very 아니더라도 important 굉장히 professional 위험한 thinking 시나리오들이 about how to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alls around the use of advanced 전문가들이 systems, 이런 최신 시스템의 whether it's 사용과 general 관련해서 intelligence or 규제가 just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ighly 그것이 advanced 그냥 machine 일반 learning systems, AGI일 수도 so 있고 that we 또는 can use 굉장히 them to their 발전된 benefits ML일 수도 while 있습니다. avoiding 이렇게 적절한 규제와 massive 통제가 harms. 있어야 And it gets, the 우리가 stakes get 그 higher and 용도로 higher. If we 사용을 have 하고 autonomous 안전하게 사용할 cars, 수가 있습니다. the 근데 이제 stakes are the 자율성이 safety of the people in the car 높아질수록 and the people 이런 on the roads. 안전에 This 대한 is life 그런 and death. 부분도 And this is 높아지죠. 예를 already 들면 happening 자율주행차 today. 같은 경우에는 Right 그런 next to me, 부분들이 driving home, 사람의 목숨과도 from 직결되어 the 있습니다. campus, I go through downtown San 저 Francisco, 같은 and there are 경우 autonomous 퇴근할 cars. 때 샌프란시스코 but, 시내를 you know, 지나는데요. if we 거기 give 보면 power 자율주행차가 to 있습니다. airplanes, if we give it to 그런데 infrastructure 저희가 이런 systems for 자율 efficiency, 기능을 예를 the 들면 potential harms get 항공기에 bigger. 제공을 한다면 So to 그에 me, I 대응하는 think 어떤 we can't 위험도도 know 그만큼 about the big 올라가겠죠. 그래서 We have to be a little 제가 skeptical, 생각했을 but we 때는 don't 뭐 그 know. 큰 질문에 대한 답변은 But 모르겠습니다. step by 조금 step, 회의적인 as 시각을 가지고 systems are 있지만 used and developed, 모른다가 답변일 것 같고요. 그 it's important to 시스템과 pay attention 이런 to those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을 하는 when the 단계에서 risks 저희가 rise, 통제에 precautions 관심을 must 가질 rise 필요가 at pace.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and, 커지거나 there are many ways to 위험 do it. 요소가 Many, 커지면 저희가 good 그만큼 ideas. 예방 In the 조치를 US, we have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innovators trying to 경우에는 develop 민간 it. 부분의 They may not 혁신가들이 face regulation, but they face AI를 개발하고자 massive, 하고 있습니다. expensive 지금은 lawsuits 뭐 if they 규제를 cause 받진 significant harm. So 않지만 that's how we have it 자신들이 arranged 개발한 in this 시스템으로 country 인해서 right now. 엄청나게 돈이 많이 of course, we could talk 들어가는 forever. I 그런 wanna hear 소송을 what 당할 수도 everyone else 있습니다. says 그것 about this 자체로서 조금 very easy question. 디스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라인먼트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AGI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닥터 루, would you? Yes,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And, 네, 굉장히 I 흥미로운 agree with,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Webster. 제가 웹스터님과 또 I 같은 think- 의견을 I think 가지고 we 있습니다. discussed the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이다 AI 이런 and 이야기가 AGI in the 나왔었죠. But no, w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when we enjoy the benefit 저희가 provided by the AI의 AGI in the future. 혜택을 누릴 때 We also need to invest in governance. AGI의 혜택을 누릴 때 거버넌스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safety and AI AI security. 안전과 AI 안보 간의 차이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AI 안보라는 것은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AI 안전은 시스템 자체, 알고리즘, 모델의 안전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다른 국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AI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GI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얼라이먼트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성, 투명성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중 간 대화에 참여해 본 결과 그리고 여러 회의에 참여해 본 결과 이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AGI, 미래 AGI 안전성과 관련된 이러한 요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AI의 군사적 사용도 다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국가들이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GI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GI에 대비를 해서 지금 AGI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독점을 피해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중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은수 대사님. For me, this is very difficult question. Unlike Graham.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I'm very encouraged to hear they are not so much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그래도 of AGI posing 온공, 인공, 일반 지능이 인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평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비관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GI가 어떤 식으로 도래되고 이것이 안보 위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 AGI는 위험할 것이고 만일에 슈퍼 AGI가 전술적 그리고 전략적인 전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합니다. 과연 도래할 것인가, 도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며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방이 되지 않을 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미중은 이 점에 대해서 컨센서스에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중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한다라면은 그런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화의 어떠한 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토론을 연결해서 답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AGI의 문제점은 결국 국방 분야에 국한시켜서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이 야기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유 기자님. 네. 저도 아까 웹서 박사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게 스탠포드대인데 스탠포드대 계신 웹서 박사님도 모르신다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보면 근데 스카이넷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주 심플하게 보면 지금까지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들이 뭐 10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뒤에 현실화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기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실현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그 AI 군사적 활용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라고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지만 사실은 미국의 CIA라든지 DIA라든지 이런 정보 분야 쪽에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빈라덴 제거 작전 할 때 그때 팔란티어에서 개발한
고담 프로그램인 게 있는데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빈라덴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이런 팔란티의 AI 프로그램이 좀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도 사실은 아까 뭐 드론 AI를 활용한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해서 전략적인 결정부터 전술적인 판단까지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또 그 팔란티어 프로그램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리아임 그 회의에서도 팔란티어 CEO가 기조 연설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발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분쟁, 전쟁이 있을수록 어떤 분야든 이 무기체계 AI를 포함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전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도 보면 지금 AI가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드론뿐 아니고 디시전 메이킹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전쟁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귤레리티 그 시기도 또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를 열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거나 아마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취합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기 성함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가 부족해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정연입니다. AI 시대의 세계 안보가 길을 묻다. 도대체가 AI가 어떻게 우리한테 인류에게 이익을 될지 손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특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많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10계명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만만 했었어도 성경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 인류들이 제일로 가장 많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왔을까 과연 AI 전문서쓸 경우에 이런 의문점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가장 AI가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저도 이제 강의도 듣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세계 정부 유엔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각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지금까지는 철학적으로 변증법 소위 얘기하는 정밥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철학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뭐 분야도 사실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과연 AI가 어떤 변증법 차원에서 어떤 답을 낼지 그게 가장 의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도 가장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 불능 통제, 그 다음에 AI가 무기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었을 때에 최초의 입력자, 최초의 설계자, 도구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 지금까지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조건 영원한 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잘못된 정보고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 능력을 저해시키는 어떤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입력자가 누구냐, 설계자가 누구냐, 도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AI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이자 하여튼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한 두세 개 모아서 받아놓고 또 네 분께서 답할 분을 찾아서 이렇게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넣으실 분. 예, 저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태식입니다. 아마 과학기술자는 저하고 김동현 박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여러분들 토의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태제 미래전략연구원이 중요한 토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아니 저걸 왜 우리가 얘기하지? AI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제가 앉아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4입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스카이네트의 터미네이터는 어떻게 될 건가를 질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가상의 시나리오고 현재 AI 기술로는 이 시나리오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대답을 기술적 한계, 윤리적 법적 규제, 사회적 감시와 통제, 국제협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e try to protect your risk. However, we fail then. 그를 보호하려고 할 때에 이를 위한 플랜 B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초기적 답입니다. 지휘가 실패한 경우에 대비해서 계획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로는 예비 계획의 준비 그리고 피해 최소화 전략 그리고 규제 및 감독 강화 내용들은 아주 좋습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국제협력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실패한 경우에 우리 플랜 B의 원칙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AI can make itself risk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한국어로 영어로 먼저 대답을 들었고 한국어로 대답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왔습니다. AI는 분명히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이래서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율성과 통제 문제,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우리가 오늘 방기문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달리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승객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패신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AI의 근본적인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의 보호 우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편향과 차별에서 그 만든 사람에 대한 레이스에 대한 감각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경제적 고용 영향에서 AI가 일자리 자동화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교육과 교육 부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화 얘기는 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AI 경쟁에서 배폭의 경쟁적인 추진은 몇 가지 고려를 하자 안전기준, 윤리고려사항, 경고성에 대한 타협.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외로 AI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갈 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 있으면 물어보시면 대답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두 질문만 취합해서 답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자는 AI를 개발한 최초 개발자의 의도에 의해서 앞으로 변칙법적 발전을 거쳐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 요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토론할 때 우리 AI를 같이 옆에 앉혀놓고 하자 이런 중요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서큘라리티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또는 커멘트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손 제가 이렇게 볼 테니까 먼저 대답하실 분 누가 있으실까요? 아무 질문이나 잡아서 한번 해보시죠. 골라서. 김원수 대사님. I think those two questions are very 네, fundamental.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the initial developer 이 초기 of AI algorithm, 개발자가 methods of AI 알고리즘의 초기 개발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by the designers, 개발자들이 접목한 이런 안전 프로토콜이 so that anybody who wants 이제 공유가 that technology 되었습니다. have that access, including terrorists. 테러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The challenge here 분산이 is 되고 how 공유가 되었습니다. we can 그래서 여기서의 도전 integrate 과제는 safety 어떻게 and ethical standards 안전과 윤리 from the development 기준을 stage, but also to the 개발 user 단계에서 사용자에게까지 challenging 가지고 갈 수 question. 있게 할 I don't 거냐가 have an answer. 굉장히 And 중요한 also,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 also 이 tried 두 ChatGPT 번째 질문자에게 their 말씀을 answers 드리면 to me 저도 all 챗GPT를 politically 돌려봤습니다. 그 They say 챗GPT의 all the 답변을 nice 고르게 words. 되면 정치적으로 Because I 굉장히 think they were designed to 수려한 avoid 질문에 unnecessary 대한 답을 controversies. 합니다. 왜냐하면 But 논쟁을 가열시키지 some 않는 answers 방식으로 답변을 I 하도록 couldn't trust 학습이 된 것 100%. 같습니다. 챗GPT의 Because 답변 중 they 일부는 intentionally 제가 avoid 100% 믿을 수는 sensitive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particularly 의도적으로 pertaining 굉장히 to their egotistics.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So 회피하는 I think 경향이 those two 있습니다. caveats 특히 I want to AI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AI도 민감하게 anyone else 회피를 to 하는 respond?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About the developer, I think. 개발자, 최초 개발자에 the 대해서 developer and 잠시 the company 이야기를 are 한다면 pretty 개발자들과 ethnic 또한 and moral. 이 개발 회사들은 AI의 도덕적인 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년 전에 이 표준화 기구들에서 10개의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AI 윤리에 대한 10개의 워킹 그룹을 만들었었는데요. 기술자들, 과학자들은 이런 걸 봤을 때에 꽤 이 윤리적인 개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AI의 그 파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죠.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보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거버넌스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두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의견을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AI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한 AI가 이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 못하는 게 AI의 현재 특성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저 뒤에 계신. 우선 좋은 인사이트 제공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디스커션도 되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어로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영어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중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등 좀 AI 기술 패권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AI 규범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My next question is as follows. Actually, my apologies for a little bit of tricky question in advance. 네, 제가 이제 I would like to 조금 ask on 까다로운 exploring the 질문을 role and importance 드릴 of 텐데요.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민관 so-called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공유해 주실 사례가 있다면 특히나 AI 부문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술과 혁신, 정보 규제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퍼블릭 그거는 웹스터 씨께서 좀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원수 대사님이 아까 geopolitical, international politics에 대해서 inherent conflict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해요. 저한테도 지금 이 갈등과 협력
모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중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Yes, I agree with your assessment that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기술 will intensify. 과 이런 경쟁, 미중 간의 이런 기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앞으로 이 미래의 어떤 패권, 궁극적인 승자가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웹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이러한 경쟁이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저희가 진입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입점을 통해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책임감 있는 이용이라는 그런 이슈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hey must. They must. 노모티브한 스테이트먼트인가요? 포지티브 스테이트먼트인가요? 네, Mr. Webster, can you respond to the second question? 웹스터님 답변해 주실까요? Yeah, I think it's my 네, turn. 제 차례인 것 같은데요. I struggle to think clearly about examples of public 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민관 협력의 사례는 없습니다.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국의 기술 정책 그리고 중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들 수 있는 사례는 오늘 이런 지자체, 중국의 지자체의 협력입니다. 지자체들이 대학의 연구기관 그리고 NGO와 협력을 해서 AI 모델의 자원을 제공을 해주거나 또는 AI 윤리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런 민관 협력 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컴퓨테이션 자원,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과 이런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중국은 사실 컴퓨테이션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국가 자원을 조율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국의 개발 거버넌스 모델의 좀 특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델이 글로벌 협력 그리고 특히 민관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원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국가들은 중국보다도 자원이 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민관 협력을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런 모델을 통해서 AI를 조금 안전하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 특수한 칩이 없거나 반도체가 없거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중국의 이런 지자체와 이런 민간 부분의 협력을 저희가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AI 그리고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PPP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관 협력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빅텍 그리고 민간 부분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정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죠. 만일 정부에서 이 기술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 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력 있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은 정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통제할 경우에는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생성형 AI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생성형 AI가 이 중국 정부 당국의 권위에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AI 관련해서는 민간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온라인에서 직접 질문하기는 어렵게 돼 있죠, 상황이. 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애슐리 파크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영어로 하셨습니다. How might advancements in AI AI의 발전과 또 AI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어렵고도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두 가지 요소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인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인태 지역에서의 합의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태 지역을 보게 되면 중국과 미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제이죠. 그리고 한국도 역시 인태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태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글로벌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컨퍼런스 질문에 대한 그 브로드한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다른 질문으로 대체해서 유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여기에 조인해서 같이 다이얼로그를 이어갈 계획이 있다. 그럴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그 전망을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그 미중 관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스터란 표현을 쓰셨죠. 마스터.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잘하시지만 앞에 계신 분들 잘하시지만 남북 관계의 역사, 북한의 행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낙관적인 쪽보다는 좀 비관적인 쪽이 좀 더 아마 현실적인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대전제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할 분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2시간 한 50분 가량 이 세션을 이어왔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저도 많이 배웠고 좋은 코멘트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포럼, 오늘 이 포럼이 앞으로 그 AI가 군사 영역에 적용되는데 제한하는
규제 기구를 만드는 첫 출발점 또는 기폭제 같은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모두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봄날 만끽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사용하신 통역 수신기를 입구 쪽 등록 데스크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된 포럼 영상은 태제 미래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